그리스 어느 왕의 막내딸로 태어난 푸시케는 아주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.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 사람들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아름답다며 여신처럼 숭배하기까지 했어요. 여기에서부터 벌써 뭔 일 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팍 오죠?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감히 신과 비교될 정도가 되면 항상 뒤끝이 좋지 않았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여신이 어느 날 자기 신전에 내려가서 딱 보니 예전보다 방문하는 사람들도 없고 차고 넘치던 곡물도 확 줄어서 영 장사가 시원찮은 겁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팔이 날리는 목사님들이 이런 심정 아닐까요?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 알아봤더니 푸시케라는 년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다 그년한테 빠지는 바람에 자기가 한물 간 여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사람들이 대놓고 아프로디테보다 푸시케가 낫다고 떠들어대자 뚜껑 제대로 열린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,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라고 하죠. 에로스를 불러서 푸시케란 년이 얼굴 좀 반반하다고 다니는 꼴이 아주 꼴사나우니까 네가 화살을 쏴서 저 년이 아주 못생긴 괴물하고 눈맞게 해라 하고 명령합니다. 한편 푸시케의 두 언니는 다 시집가고 18세 꽃다운 푸시케도 시집을 가야 하는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 사람들이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겁니다. 원래 너무 이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.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이것도 사실 아프로디테가 저주를 내려서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모태솔로로 남아있게 됩니다. 왕은 막내딸이 너무나 걱정되어 신탁을 보러 갑니다. 쉽게 말해 무당한테 점 보러 간 거예요. 그런데 신탁을 받고 보니 즉 점괘가 어떻게 나왔느냐, 푸시케는 괴물에게 시집갈 운명이니 몸단장을 시켜 가장 높은 산꼭대기 절벽에 갖다 버리라고 나온 겁니다. 왕은 가슴이 찢어졌지요. 하지만 신탁은 곧 신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. 아버지한테서 버림받은 푸시케는 낙담한 채 절벽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면서 서풍의 신 제피루스가 나타나더니 푸시케를 깊고 깊은 산골짜기로 옮겨 떨구어 놓습니다. 잠시 기절한 푸시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황금과 상아로 만든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게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중들이 이 집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이라며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. 얼떨결에 호사스러운 하루를 보낸 푸시케는 밤이 되어 침대에 올라 잠을 청합니다. 그러다 인기척이 나서 깨어보니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요. 시집가기 참 쉽죠? 근데 깜깜해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니 답답했던 푸시케가 얼굴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 호화로운 궁전에서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으나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. 만약 자기 얼굴을 봤다가는 영영 헤어지게 될 거라고 하면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의 전망 좋은 초호화 아파트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 수는 있는데 남편은 깜깜한 밤에만 나타나고 얼굴은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? 덥석 물어야죠. 그깟 얼굴 따위 안 보면 어때요?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결국 푸시케는 졸지에 유부녀가 돼서 낮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밤에는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. 그렇게 큰 탈 없이 지내던 푸시케는 점점 고향 생각이 간절해집니다. 부모님과 시집간 언니들이 그리웠던 푸시케는 남편에게 친정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. 그러나 남편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. 좀 이상한 남편이죠? 보통 남편들은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가서 푹 쉬고 오라고 당장 보내줄 텐데 말입니다. 가서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푸시케는 매일같이 울면서 제발 친정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빕니다. 마음이 약해진 남편은 할 수 없이 허락하죠. 그럼 이번 한 번만 딱 허락할 테니 잘 다녀오시오. 그러자 어디선가 또 바람이 불어오더니 서풍의 신 제프로스가 나타납니다. 그리스 신화 통틀어서 진짜 몇 번 출연 안 하는 제프로스, 그야말로 단역이죠. 단역. 딱 요때 몇 번 나오고 안 나와요. 그 제프로스가 고향 땅에 실어다 줍니다. 죽은 줄만 알았던 푸시케가 선물로 줄 보석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나자 오랜만에 재회한 가족들, 특히 시집간 이후로 못 만났던 언니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. 푸시케와 언니들은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밤을 꼴딱 새웁니다. 그런데 언니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내가 시집을 너무 잘 간 겁니다. 그래서 질투가 나죠. 여자의 적은 역시 여자인 건가요? 하긴 큰언니는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죽지 못해 살고 있고, 둘째 언니는 남편 능력이 안 돼서 살림이 변변치 못했으니 셈이 날만도 하죠.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채 푸시케 얘기를 듣고 보니 아니 글쎄 아직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는 겁니다. 언니들은 어찌 그럴 수가 있냐며 아주 못생긴 괴물이라 얼굴을 못 보여주는 것일 거라며 밤에 남편이 잠들었을 때 등잔불을 켜서 얼굴을 확인해보라고 부추깁니다. 마음이 흔들린 채 집으로 돌아온 푸시케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몰래 등잔불을 켜서 잠들어 있는 남편 얼굴을 보게 됩니다.
그런데 못생긴 괴물이긴커녕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 곤하게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. 그 얼굴에 반해 멍하니 쳐다보던 푸시케는 그만 등잔불 기름을 남편 몸에 떨어뜨리고 맙니다.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난 남편은 일단 뜨거워서 놀랐겠죠? 아 뜨거, 아이씨.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금기를 깬 푸시케에게 할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. 이 어리석은 여자야, 내가 누군지 알아? 에로스야. 우리 엄마가 아프로디테라고. 그럼 왜 에로스가 여태 푸시케 남편 노릇을 하고 있었냐?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.